이어서 3교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이야기하면 aging in place라고 그러죠. 보통 자기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게, 즉 자기가 일상에서 편안했던 곳, 익숙했던 곳, 그리고 친구들이 있었던 곳, 또 자기의 삶의 추억이 있었던 곳에서 서서히 나이 들어가기란 말씀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익숙한 곳에서 자기 삶의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그 4대 핵심 요소가 아까 잠깐 공부했던 것처럼 주거에 관한 부분. 편안한 곳에서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하게.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르신들이 되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적절한 돌봄,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지원들을 받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를 뺀 나머지 개개인의 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떤 서비스들을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케어 안내 창구, 그 다음에 주변 기관들과 또는 지역사회 복지기관들과의 어떤 연계들이 좀 이어지는 사업들을 핵심 요소로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돌봄, 케어라고 하는 거죠. 케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건강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건강한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는 동안에는 굳이 이제 누군가의 돌봄이 없어도 직업 생활에서 만나든 아니면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만나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간에 다양한 어떤 계층의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노인이 되면서 사회적인 활동 반경도 줄어들고 또 사회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도 노인의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지역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의 인간의 존엄성과 또 스스로 독립된 어떤 자유 공간들을 확보해서 독립성을 유지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로 이러한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최대 목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즉, 노인 중심. 지금 이제 노인에 관한 어떤 사례 관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의 대상이 되시는 어떤 노인,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맞춤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인을 위한 사례 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 아까 말씀드린 aging in place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매 순간순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노인 스스로 자기 삶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도록 재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잔존 능력을 가지고 계신 어떤 일상생활 능력들을 좀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존엄성을 좀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생각에 기반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바로 연대 책임으로 돌봄 책임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케어, 또 지역사회 돌봄 체계다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례 관리에서도 그 옛부터 말씀들이 계셨죠. 우리 어르신들도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계셨죠. 일찌감치 우리 선조들께서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 케어.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존중과 자율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도 바로 이러한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어른 아이들을 좀 잘 돌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연대 돌봄을 하는 것들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가 목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 관리 방법으로 사례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역사회 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22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교재 357페이지 그림 12-2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선도 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 단계. 그것이 2022년까지로.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의 모델을 개발하고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생활하기 좋은 사회 기반 시설들을 좀 SOC 사업으로 투자하자는 거죠. 케어 안심 주택을 만든다거나 또는 주민건강센터에서 하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러한 어떤 그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관련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자는 것. 그 다음에 이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또 그에 따른 개별 법이나 복지 사업들을 좀 지침을 정비하는 것들을 이제 1단계로 핵심 인프라 확충 단계 22년까지를 하는 것들을 계획을 세워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이어서 두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 케어 제공 기반 및 구축 단계가 2022년부터 25년까지.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면 장기 요양 등 재가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확충 사업.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한 인력들을 양성하고 케어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품질 관리 체계들을 좀 만들어 가자. 즉, 초기에 1차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어떤 부분들과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라 그러면 2단계에서는 그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한 인력들을 좀 만들어 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재정,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들을 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2025년까지 2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단계가 이제 지역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그거에 필요한 재정이 마련이 되면 이제 실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의 보편화 단계를 이제 2026년부터 좀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저희가 노인 인구가 이제 15% 가까이 15.8% 정도를 기록을 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지금 이것이 이제 2025년이 되면 약 그 20%를 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인구 추계들을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의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국가 시스템의 체계도 갖춰 나가고자 하는 이런 체계들이 갖추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회 돌봄에 관한 가장 실천 좋은 방법,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거냐. 클라이언트가 이런 법과 제도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뮤니티 케어 중에서도 사례 관리를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실천 방법으로의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을 위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한번 저희가 넘어가서 실제 사례를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주가 이제 노인을 위한 사례 관리의 발표가 담당 선생님들 중에서 이문호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레포트도 굉장히 잘 작성을 해주셨고요. 거기 이문호 선생님의 발표 자료를 한번 같이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장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발표를 맡은 임은호라고 합니다. 우선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으로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 빈곤이나 질병, 소외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또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독거 노인의 가파른 증가, 노인 부양의식 약화 등의 이유가 더해져서 소외된 빈곤 노인, 중증질환, 장애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되고 있어 노인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듯 사회 환경인 배경과 노인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노인의 욕구는 대부분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빈곤, 질병, 우울 등의 문제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진 다양한 질병과 장애는 만성적이어서 보호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조정할 수 있는 사례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노인 대상 사례 관리의 특성.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보시면은 소득 및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사회 참여, 고용 및 경제 활동의 기회, 지식, 교육 및 훈련의 기회, 안정된 주거 환경, 차별, 학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권 보호, 신체 및 정신 건강, 우울 등의 정신적 문제의 예방, 여가 및 문화 활동, 죽음에 대한 대처 등과 같은 정신적 안정 등이 있는데, 노인 대상의 사례 관리의 특성으로서는 노인 대상 사례 관리는 포괄성, 연속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요구는 복합적이고 대부분 장기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보다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 케어란 정부에서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이하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란 케어가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독립생활의 전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사례 관리의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노화로 인한 전반적인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어 신체적 수발을 포함한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역할로 상실이 소득이 감소되므로 소득 보장과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포함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소외되어 우울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인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례 분석. 제가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맡은 사례 중에 두 가지 사례를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융희 어르신입니다. 71세 남성 최융희 어르신은 2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자식은 슬아 1남 1녀를 두었지만 본인의 의지로 혼자 생활을 하였었는데, 이분은 군인연금을 수령 중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도중 건강이 나빠진 것을 체감해서 이전에 복지관에서 발송한 홍보 안내 문자 등을 보시고 복지관에 회원가입을 하셨고 프로그램을 신청해 주셨었는데, 최근에 어르신의 가장 큰 욕구 같은 경우에는 건강 개선을 하시는 게 가장 큰 욕구셨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혼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등을 배우기를 희망하셨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9개월 주마다 2회 복지관에 방문해서 복지관에서 섭외한 외부 강사 및 복지관 재활치료사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씩은 인바디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일지 등에 계속 기록을 했었고요. 프로그램 진행은 건강의 현상 유지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최용희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검사 기준 체지방이 기존보다 골격근량이
체지방이 기존보다 감소하였고 골격근량이 1kg 증가되었습니다. 종결 후 달마다 복지관에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인바디 검사 진행하시기로 하였으며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관련 정보는 이제 복지관에 이제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매달 송신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 계속 송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금숙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박금숙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전 배우자랑 사별하시고 배우자 이제 와 사별하시고 이후 자녀분들이랑 이제 여기 파주시로 새로 이사 후 함께 생활하는 중이셨고요. 이제 박금숙 어머니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는데 본인이 이제 일을 하기를 되게 희망을 하셨었고요. 이전에 복지관에서 이용한 손자녀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복지관에서 진행하기로 한 웰 에이징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를 희망하셨고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본관에서 진행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해서 저희 복지관에 참여 신청을 해주셨고요. 도움을 요청해 주셨고요.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따로 복지관 담당자 분들이랑 연결 통해 가지고 어머님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습니다. 박금숙 어르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욕구는 처음에는 가정 내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과 죽음에 대해서 정신적인 안정적인 케어를 원하고 계셨었는데요. 이제 6개월간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 방문을 해주셨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방문하면서 이제 심리 상담 선생님이랑 이제 심리 상담을 항상 계속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처음에서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셨었으나 이제 웰 에이징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서 종결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제 죽음에 대한 것보다는 가족들과의 좀 관계 개선, 가족들과의 관계 쪽에 새로운 이제 욕구를 호소를 하셨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 방문하시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도중 친해진 인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계속 희망을 하게 되셨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끝이 났고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복지관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은 한정적인데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그 이상일 때가 힘들었었고 사례 관리를 계속 지속하면서 이제 주변 지역 사회 기관 등과 자원들과 협력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힘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는 끝이 났고요. 제 12주차 노인을 위한 사례 관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문호 선생님이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 기관에서, 특히나 이제 어떻게 공통스럽게도 다행스럽게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시간에 어떤 실제 업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문호 선생님께서 사례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좀 잘 전달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문호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인분들의 어떤 욕구들은 이제 정말 저희가 아까 잠깐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점점 더 다양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사회고 또 그러한 발전의 혜택들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어르신들의 욕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회가 조금 더 윤택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향유를 하고자 문화를 향유하고 좋은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은 당연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내가 노인이었다라고 그래서 아니면 뭐 장애인이었다 그래서 아니면 만성 약물 중독자라 그래서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들은 아니지요. 그래서 아까 끝물에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제 그
발표하시면서 본인이 다루었던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려웠던 점은 이제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해서 그 많은 욕구를 우리 기관에서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그러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게 지역사회의 다른 어떤 기관들이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서비스를 수혜 받음으로써 노인의 어떤 욕구가 해소되는 것들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낀다라는 어떤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다 마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되셔서 현장에 나가시면 실제 느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일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수업 시간을 잘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교재로 좀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교재 358페이지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의 실제.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Aging in Place라고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를 계속하면서 내가 거주했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 노인 되기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이 먹기에 해당 지역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주했던 지역에서 계속 나이 먹어가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를 받으면서 내가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부족한 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사회 어떤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수혜받음으로써 그런 일상을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를 잘 적응을 해줘. 그 사례를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례 개요를 좀 한번 볼까요? 본 사례는 74세 여성 독거노인의 사례입니다. 이 어르신은 혼자서 생활하시던 중에 5년 사이에 건강이 좀 나빠지기 시작을 했고, 퇴행성 관절염이 심각해지면서 거동도 불편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동이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 활동들인 거죠. 그래서 ATL, 일상의 어떤 그 생활에서 했던 필요한 부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 대한 생활 지원 도움이 욕구가 많이 생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분이 이제 동네 주민들에 의해 소개로 지역사회 내에 계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재가노인 지원사업 대상자로 신청되면서 발굴된 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초기 상담을 통해서 사정 과정에서 제일 큰 욕구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로 통증 감소.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좀 천천히겠지만 좀 거동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해야 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병원비 문제. 또 보통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하면 뭐 한쪽을 하든 두 쪽을 다 하시든 보통 두 쪽 하시면 이제 한쪽씩 따로따로 하시게 되니까 수술하시고 약 한 달 반 정도의 재활,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대쪽 하시고 또 한 달 반 정도, 그래서 양쪽을 다 하시면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한쪽을 하시면 최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재활들을 하시게 되죠. 병원 통원 치료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거동을 못 하시는 기간 동안에 간병할 사람이 마땅히 안 계셔서 치료를 선뜻 이제 받지 못하고 계신 거죠. 즉 병원비하고 수술비하고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 도와주실 분이 없으셔서 이런 어떤 자신의 욕구를 좀 참고 계시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 어르신은 계속 자신의 집에서, 즉 아이의 자녀분들과의 추억, 또 돌아가신 남편분과의 추억, 또 자신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서, 익숙한 곳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신 어떤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 접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접수 과정에서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의 사례 관리, 사정 과정.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접수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 교재 358페이지부터 잘 나와 있는데요. 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적 사항들. 그 다음에 여기도 기타에 보면 최순자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어떤 요양시설이나 그룹홈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지내시기를 희망을 하시게 된다라는 가장 큰 욕구들을 이제 기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정 과정입니다. 예, 가족 성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 ADL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능력 평가들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심리사회적 사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르신이 가지고 계시는 강점에 대한 사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이분들을 이러한 다양한 어떤 결과를 통해서 예, 종합적인 어떤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사정의 영역들을 보면 첫 번째가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의료 및 건강에 관한 부분, 세 번째가 안전과 심리사회 영역에 관한 부분.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의 어떤 과정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다양한 어떤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이러한 어떤 종합사정의 케이스들을 좀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졸업하시고 어떤 사례 관리의 케이스로서 초기 과정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가계도 잘 그런, 가계도는 통상 3대 이상, 3세대 정도를 그리죠. 본인을 중심으로 3세대, 나의 윗세대, 필요하면 그 위의 세대, 아니면 또 나의 아랫세대. 그래서 최소한 본인을 중심으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본인 클라이언트의 부모 세대들과 형제들, 그 다음에 1997년 53세 암으로 사망하신 신랑과의 어떤 가계도, 그 다음에 본인의 자녀, 예, 그 다음에 자녀 52세 가정주부인 따님의 결혼 상황들, 그 다음에 자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손자까지, 예, 그래서 약 4대의 어떤 그 가계도를 포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소한 3세대 이상인데 이분들과 그 현재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관계들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표현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개입 전 그 생태도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이제 당연히 이제 개입 후에 생태도도 표기가 되겠죠. 이제 평가 과정이나 프로그램 진행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사정 과정이 끝나면 이제 개입 계획을 ISP, 즉 개인별 서비스 계획들, 개입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거동 불편을 어떻게 할 거냐?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 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 그 다음에 그 간병 서비스, 그 다음 수술비와 간병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 경제적인 부분들, 생활비에 대한 부분. 세 번째가 죽음 불안 해소 및 우울감의 해소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독거노인 세대로 지속적인 돌봄에 필요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지원 체계들을 좀 구축하는 것. 이 크게 네 가지의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세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관에서 직접 다 못 주니까 이러한 연계하기 위한 어떤 사회 자원들을 옆에 마지막에 종합병원 의료사회사업팀, 뭐 지역자활센터의 간병사업단, 또 병원 후원회, 주민센터, 보건소, 종교기관, 뭐 이런,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또 지역자활센터에서의 집수리사업단, 이런 어떤 다양한 지역사회 사원과의 연계를 통한 어떤 개별 개입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이 과정들을 차분하게 진행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교재 365페이지에 보면 실행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점검, 그 다음에 슈퍼비전 및 사례회의, 평가 및 종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그 평가 및 종결 부분에서 목표의 달성도, 계획의 적절성, 서비스의 적절성, 뭐 서비스 만족도,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 및 종결 과정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입 전 생태도 여러분들 교재 3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입 전에는 따님, 그 다음에 주민센터, 또 이웃 주민 두세 분과의 어떤 그 관계만 유지하고 계셨었는데요. 개입 후에는 다양한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나 그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돌봄을 주고받는 어떤 이런 관계로서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DL 평가 도구, 또 IADL 평가 도구, 이런 사정 도구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같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 노인분들을 위한 사례관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수업인데요. 기말고사와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